안녕하세요. 얼마 전 항암 치료를 마치고 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암 진단 후 다양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현재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는 암 진단 자체보다 훨씬 더 힘든 시련을 겪었었는데 그때의 어려움이 종종 떠올라 부담스럽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남편과 함께 10년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결혼에 대해 일절 고민하지 않았던 편이었어요. 어릴 적 엄마는 아빠와 이혼한 경험이 있어서 결혼에 대한 제 생각이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홀로 쟤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엄마는 열심히 노력하신 끝에 사업을 이끌어내셨고 이제는 우리 동네에서도 부자라는 소문을 들을 정도가 되셨죠. 엄마 주변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중 한 분이 바로 시어머님이셨어요. 시어머님은 엄마의 사업 거래처 중 한 곳이었는데 시어머님 또한 어릴 적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홀로 남편과 시누를 키우시면서 엄마와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이와 같은 시어머니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던 엄마는 시어머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고 결국 두 분이 서로 친해지게 되었죠. 종종 가족끼리 모여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와 남편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엄마와 시어머니가 서로 친하셔서 결혼 전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정도 꾸려졌어요. 신혼집은 엄마가 준비해 주셨고 그 안의 가구들은 남편이 챙겼어요. 남편과 시댁에서는 모두 부잣집 며느리로 맞이해 주셔서 다들 좋아하셨어요. 수정아, 우리 가족이 된 것을 너무 환영한다. 사촌이 아닌 사돈과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될 줄 몰랐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도 친한 사이가 되다니 너무 행복해요. 우리 한번 잘 지내봐요.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시집살이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건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나는 너희가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돼요. 그게 나의 기쁨이자 바람이에요. 네 어머니, 저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노력할게요. 어머님과 우리 엄마가 친하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엄마에게는 어머님이 많이 의지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실 때 서로 말도 잘 통하고 함께 있을 때 즐겁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어머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요. 사돈께서 결혼할 때 집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직 제 사업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당장 결혼 준비에 보탤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참 감사했어요. 우리 너도 그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누가 집을 해 오든지 상관없다고 하지만 사실 한두 푼 하는 집도 아니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도 제가 외동딸이라서 좀 더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하라고 해주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인호 씨도 엄마에게는 아들이나 다름없는 거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 결혼은 별다른 문제 없이 축복 속에서 시작되어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7년이 되었습니다. 이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의 사업 위기로 시댁 식구들이 모두 걱정에 빠진 적도 있었죠. 엄마와의 식사 자리에서 엄마는 시어머니를 도와주겠다고 나서기도 했어요. 최근에 사돈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않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뭔가 고민이 많은 얼굴이라 걱정이 돼요. 엄마가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무슨 일이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돈이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터놓고 얘기할 틈이 없네요. 이번 주말에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인지 대충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님, 요즘 엄마의 사업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저번에 잠깐 화장품을 납품하는 곳에서 대금을 입금해주지 않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 지금까지 자금이 부족한 상태라는 걸 계속 느끼고 계시는 거죠. 융통이 안 돼서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새로 물건을 주문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축적되다 보니 거래처에서도 성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나는 사돈과 거래하면서도 이런 것을 하나도 몰랐네요. 주변에서는 요즘 화장품 판매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보는군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돈이 마음이 많이 쓰일까요? 그래도 힘든 상황을 조금 벗어나면 숨이 턱도 늘지 않을까요? 왜 엄마가 도와주려 하려고 해도 자세하게 말씀하시진 않더라도 꽤 큰 금액이 걸린 것 같더라고요. 한 곳에서 시작된 문제라면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엄마와 얘기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머님께서는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황인데 말씀드리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사돈이 도와주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사돈과 얘기해 볼게요. 너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금전적으로 힘들어질 때가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저는 열심히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시기에는 꼭 도와주어야죠. 엄마는 작은 유황이 없어서 물품을 조달하기 힘들었던 시어머니에게 바로 도움을 주었고 그 위기를 넘긴 후 시어머님의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시어머님의 사업을 지켜보며 잘 챙기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었던 이유는 저가 어려움 없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시댁에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엄마도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한 후에 일을 그만두면서 경력 단절 기간이 길었어요. 이로 인해 취업을 하려 해도 잘 되지 않았고 좋지 않은 조건의 직장이 많았죠. 그런 시누이를 거래처 사무실로 소개해주면서 시누이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에 정말 감사합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엄마의 도움으로 일도 해결했고 이분의 누나가 취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모든 것이 해결됐죠. 내가 어머님께 더 잘해야 된다고 느껴져요. 사실 결혼하면 처갓집 독을 볼 것 같아 생각은 안 했었는데 나는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 엄마도 우리 모두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신 거야? 내가 저번에 물어봤을 때 가족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하셨다. 이번에 어머님께서 빌려주신 돈도 말이 빌려준 거지? 거의 그냥 투자를 하신 것과 다름없었어. 당신이 그래도 엄마에게 고마워해주니 기분이 좋네. 엄마 주변에는 이렇게 도와줘도 고마운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긴 어머님은 사업도 잘 되시고.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들도 마구 부탁하겠지? 이제야 좀 든든하게 옆에서 지켜드려야 되겠네. 어머님께서도 이제는 나이가 있으시고 일도 쉬엄쉬엄 하셔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사업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많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찌할지 나도 모르겠어요. 엄마 혼자서 계속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다고 마땅한 후임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엄마께서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엄마께서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결혼 후에 서로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던 시댁과 친정은 엄마는 당신이 일을 하시며 돈을 벌어올 수 있을 때 돕고자 하셨던 것이 다행하게도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슬슬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 시기라고 말씀하셨었죠. 남편은 가끔씩 엄마가 은퇴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지만 사실상 남편은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서 관련이 없어 보였기에 엄마는 스스로 후임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엄마에게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시댁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계기는 엄마가 대표직을 내리면서부터였습니다. 어렸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고 일을 하시는 게 힘드니 사업장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님과 남편은 크게 실망을 했죠.
아니 사돈은 왜 대표직을 너나 우리 인호한테 주지 않고 남한테 준다니? 너희한테 이야기는 해본 거야? 이놈 말로는 아무런 말도 없이 결정을 하셨다는데 그걸 남한테 주면 어떡해? 다 가족한테 물려줘야 그것도 유지가 되는 거지? 이번은 너무 실망이다. 사돈은 왜 그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하지 않고 결정을 하신다니 은혜. 이렇게 결정한 거라면 제가 잘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아예 다 넘겨준 것도 아니고 경영만 다른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남편이란 사업의 전문가도 모르고 이 분야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가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건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하려면 저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게 맞죠? 당신도 너무 서운하다. 그래도 우리 엄마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당신이나 어머니나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좀. 어디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운영하라고 맡기고 놓으면 사업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고 결정하시면 또 교회라니. 그건 엄마가 다 알아서 하셨겠지요. 지금까지 잘 운영해오던 사업이고 당신 하나도 관여해본 적 없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디 선지죠? 당신이나 저나 이 분야로 일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가 갑자기 회장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건 너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무슨 일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지요. 직장에서 온갖 멸시와 무시를 당해왔는데 이번에 사장 되면 그런 것들을 모두 뒤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냥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진짜 너무하다 정말. 당시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요? 엄마도 사업 운영하면서 정말 고생만큼 고생을 하셨어요. 일을 대충 했던 것도 아니고 당신도 알고 계실 텐데요. 직장 다니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사업 운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가 별거 아닌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실까요? 정말 너무하다. 당신은 이 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엄마와 같은 일을 알지만 저보다 훨씬 젊고 건강한 분이 못할 거예요. 좀 더 이해를 해주지 않을래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요? 남들 눈치를 보며 겨우 푼돈을 버는 것도 어렵는데 하지만 잡을 하게 되면 윗사람 눈치 볼 일이 없으니까요. 남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너무 서운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서운함을 표현한 것이 너무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별에도 하찮은 일에 서운한 것이냐며 타박을 하시면서도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말씀하셨어요. 시댁 가족들은 도움을 받을 때와는 다르게 다른 말을 하셨습니다. 엄마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을 때는 영원히 공덕이 없는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대표직에서 내려온 엄마는 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가끔 씻는 일 때문에 올라오시지만 자주 오시지 않으셨고 그 이후로 시댁 가족들의 대우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임신에 대하여도 참견하며 집안일을 모두 챙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7년이나 지났는데 아이가 생각은 없어? 너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인호도 아이를 원하는 것 같은데 너만은 별로 생각이 없다고 했다는데. 그러면 결혼은 왜 안 해? 결혼 후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그리고 집안일은 무엇이고? 집에서 한 번도 살림을 안 했니? 7년이나 지났으면서도 계속 살림도 척척해야지. 그것이 되어야 하는 거야. 어머니, 언제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아직 제가 바빠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요. 인호 씨와의 대화도 이미 마쳤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우리 둘 다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알아서 계획하고 결정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이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일도 그만두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무언가를 하려 한다면 그러지 말고 지금 일을 그만두세요. 살림도 하나요. 내가 일을 하니까 집안 상태가 이런 모습인가? 냉장고에는 반찬 한 개 제대로 들어있는 게 없고 살림하는 여자가 맞습니까? 아니, 어머님, 냉장고까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 반찬을 불어 먹지 제가 하지 않아요. 이대로면 어떻게 살림까지 다 할까요? 노후은 피곤한 것처럼 나도 일하고 나면 매우 피곤해요. 살림은 저희 둘이 알아서 나눠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말을 안 하면 더 잘 안 생긴다 늦게 가지면 이제부터도요. 노산인데 언제 아이를 갖고 키울까요? 지금이라도 시도를 해야 아이가 생기고 키울 수 있는 거죠. 설마 너 지금 아예 안 생기는 걱정은 아니겠죠? 아이가 안 생기면 병원에 가서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오늘 시간 되나요? 나랑 함께 산부인과 가볼까요? 당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이를 준비하고.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아직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했잖아요. 또 집안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는 지금까지 잘 지내왔고 집안일도 어머니의 시선에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보이실 수 있겠지만 크게 불편한 정도도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대구로 가세요. 어머님은 매주 주말마다 집에 와서 집안 살림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갑자기 집에 와서 집안 살림을 뒤집혀 놓으니 매 주말마다 제대로 쉬지 못한 날이 많았어요. 게다가 매주말마다 시댁으로 와서 반찬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7년이나 지났는데 반찬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것도 웃기고 잘못해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주말마다 하루씩 시간을 내어서요. 여기 좀 와요. 여기 와서 반찬도 좀 배우고 집안 살림하는 방법도 배워보세요. 엄마가 평생 사업만 하시다 보니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네요. 이제서야 신경 써야 되니 참 아쉬워요. 어머님은 매주 주말마다 시어머니 집에 가서 배우고 계시는데 저도 주말에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어머님은 우리를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제가 그 말을 듣기 어렵습니다. 제게도 힘들고 피곤하니까 반찬센터에서 잘 가르쳐주고 계시는 재료로 차근차근 요리해보겠습니다. 이곳 역시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지는 곳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인우 씨와 함께 잘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아무리 일하는 사람이라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잘 해내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반찬 만드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하루는 여기 와서 배우고 다음 날은 집에서 살림을 돌보며 익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호가 최근 밥도 맛없고 집안이 엉망이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시모의 말에 저는 황당해졌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좀 무모하신 모습입니다. 앞으로 배우며 살림을 잘 이어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번 강조했죠. 바쁜 일정 탓에 매 주말마다 시어머님을 찾지는 않았지만 그런 저에게 매번 전화로 타박을 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어요. 남편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해도 남편은 엄마가 얼마나 신경 써주는지라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죠. 여보, 부탁해요. 어머니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는 반찬도 잘 해먹고 잘 살고 있다고요. 매번 주말마다 전화해 오라며 음식 배우러 오라고 하고 집에 올 거라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주말 하루 정도는 편하게 쉬고 싶어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해서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좀 말씀해 줄래요? 제 말이 전혀 들리지 않으시잖아요. 엄마는 왜 그러세요? 엄마는 우리가 자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은 결혼하고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하고 얼마나 있어요? 아무리 당신이 일을 한다고 해도 여자는 음식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이 음식을 못해서 손님이 오면 항상 배달을 시켜 먹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아시나요? 이미 매번 사 먹는 음식이 지루한데 엄마는 내 마음을 잘 아십니다. 왜 그러세요? 당신도 바쁘지만 나도 바쁘다는 걸 잘 아는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반찬 가게 일도 잘 나간다고 좋아했던 것 같은데 당신이나 어머니나 정말 너무하시네요. 갑자기 이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 수 없는데 남편과 시어머님의 태도 때문에 시댁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계속 증가했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불면증이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 많아졌어요. 결국 항상 소화제를 챙겨야만 했죠. 어느 날 속이 너무 아프고 쓰려서 병원에 갔더니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위험일 것 같아서 생각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 위암이 발견되었어요. 위암을 알고 나서 엄마는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아이유, 수정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누구보다도 소중한 내 딸인데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엄마라는 사람이 전혀 몰랐다는 게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제야 내 손을 찾으려고 혼자 시골에서 내려와서 섣부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 평생 일하느라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외롭게 자란 우리 딸이 이제라도 내가 감명하면서 챙겨줄게. 엄마, 난 괜찮아. 위암이라고 했지만 아직 초기라고 괜찮을 거라고. 제거 수술도 하고 항암도 받으면 예후가 좋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젊은 사람도 힘든 간병을 어떻게 엄마가 해? 엄마, 안 그래도 사업하면서 많이 힘들어 했는데 또 힘들게 할 순 없어. 엄마가 간병해주면 나는 마음이 너무 무거울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간병도 내가 알아서 알아보고 할 테니까 그래도 엄마가 챙겨주고 싶은데 그럼 내가 좋은 간병인을 소개해 줄 테니까 괜찮아. 내가 아는 분이 암이셔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간병 맡겼는데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1인실로 내가 예약하고 치료받게 다 해줄 테니까 그 정도는 해주게 해주세요. 엄마는 제 건강에 걱정이 많으셨지만 시댁 식구들은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제가 일을 쉬게 되면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제 아무와는 상관없이 걱정하는 건 돈뿐이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아휴, 암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여 내가 젊은 사람한테 암이 생겨버렸나요? 그러게 몸 관리 좀 잘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했어요. 내가 살림하면서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은 전혀 듣지 않더라고요. 그저 아주 잘 아는 짓이에요. 진짜. 아이고, 이제 이 놈을 위해 골치 써야 하겠어요. 수입도 반으로 줄어서 이제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렇지도 않나요. 괜찮아. 그래도 병원비나 이런 것들은 장모님이 다 해주시기로 했어. 생활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아픈데 이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도 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니 그 부담은 안 될 것 같아. 안 그래도 나도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했는데 아무래도 당분간 엄마에게 용돈을 받기 힘들 것 같아. 이해해줘. 아휴, 뭐 저기 있니? 용돈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그만 받겠어. 이런 얘기 해봤자 어떻게 할 거니? 아무리 병원비를 보태줘도 암을 치료받고 이후에 관리하면서 드는 비용도 어마어마할 텐데 고작 평범한 생활비밖에 대비할 수밖에 없겠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더니 간병도 해야 한다는데 간병을 누가 할지에 대해서 말이야. 너무 설마 인어 손으로 치료받겠다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그래도 장모님이 도와주시겠지? 나 아픈데 보조를 해주시기라도 하겠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해야 하는지. 암이라는 것은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질 거 아니냐? 나중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도 말이 되더라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도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닐까? 당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지금 내가 아픈데 임신 걱정을 하고 있어? 이미 충분히 엄마가 병원비를 다 지원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 지원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해.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어머님도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겠니? 저희 부부인데 이제는 돈을 내고 치료받으면 어떨까 생각해봐. 저도 돈을 벌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어. 어머, 너가 아파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듣니?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 중 한 명이 아프기 시작하면 집안이 암흑에 빠지더라. 요즘은 이렇게 됐다. 봄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는 편이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돈도 많이 든다는데 그런 걱정도 못했어요. 그래서 시모와 남편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상황에서 시댁 식구들을 위해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습니다. 남편은 일이 바빠서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시모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왔지만 그것도 일부러 빨리 떠날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찾아와서 떠나는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소개해준 분과의 처음 만남은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꾸준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간병인이 필요했어요. 시모는 간병인을 본 후 놀랐어요. 어머, 분이 간병인이시라고요? 너 간병인도 고용했니? 돈이 참 많다. 아무리 아파도 혼자서 걸어다니고 다 할 수 있지 않아 수술 며칠만 그렇고 그 다음에는 잘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감명을 받아 고용했는지 궁금했어요. 오늘까지만 나오고 앞으로는 나오지 마세요. 얘는 건강하고 젊으니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도 지금은 옆에서 같이 있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언제 상태가 나빠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현재 이곳저곳이 많이 아프시고 혼자서 챙기기에 어려우실 텐데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암 환자들을 여러 번 간병해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되어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굳이 간병이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멀쩡해 보이기는 하지만 왜 굳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하나 하는 말씀인 거예요. 돈도 안 받는데 무슨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10만 원이라니. 돈 1,000원도 못 버는 것이 남들이 하는 것을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움직일 수 없다면 그냥 누워있어도 괜찮은 거지요. 간병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냥 그 돈을 모아서 제게 주시면 간병을 다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지금 움직이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엄마가 간병해 주시겠다는 것도 거절했으니 어떻게 어머님의 간병을 받아야 할까요? 돈 때문에 간병인을 부르지 말라고 하셨더니 그때도 어머님께서 간병해 주신다고 하셔서 안 부르다가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셨죠. 아픈 아이가 밥을 잘 먹으면 암세포가 더 잘 움직인다고 하시면서요. 안 챙겨준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래요. 아프면 굶어서 그대로 암세포도 굶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너가 잘 먹으면 내 속에 있는 암세포는 더 열심히 살 텐데. 무슨 밥을 꼬박꼬박 챙겨서 먹어 내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간병인 앞에서도 저에게 간병이 뭐가 필요했냐면서 막말을 하셨어요. 너무 황당한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간병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가시고 난 후 간병인은 저에게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면서 얘기를 하셨죠. 세댁 말해줄 게 있어 사실라. 양 사장님께서 고용한 분이야 양 사장님께서 살고 있으신지 궁금해하셨는데 아무래도 들리는 소문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셨더라고요. 암에 걸렸다는 얘긴데 새 시어머니께서 양 사장님께 전화를 하셔서 건강하지도 않은 며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는 소리로 병원비 걱정을 말하셨더라고. 그래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신 거거든. 그때부터 조금 의심하시기 시작하셨던 모습이었죠. 근데 정말 새 시어머니가 개입하신 거예요.
엄마가 고용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시는 간병인이 아니시다고요. 그럼 엄마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다 아시는 거죠. 어머니 모시실 때마다 어떻게 하시는지 엄마께서 다 듣고 계셨을 거예요. 엄마께서는 지금까지 별말을 안 하셔서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거든. 아마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하신 이야기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새댁이 날 때까지는 별말은 안 하실 것 같지만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알아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세대에 한 번만 더 항암 치료를 받으면 끝나요. 새댁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저렇게 말하는 집안은 나도 아닌 것 같아요. 간병인은 엄마가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의 태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내가 암에 걸렸다는 말에도 돈만 걱정하는 시어머님의 말에 더욱 걱정이 많아져 고용을 한 것이었어요. 결국 모든 사실은 엄마가 알게 되었습니다. 퇴원 전에 시어머님이 오시는 날 엄마가 병원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병실에서 시어머님은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죠. 사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내가 시골에 데려가서 살려고. 사돈과는 요즘 만나지도 못했었네요. 그래도 저 대신 우리 딸이 가끔씩 들여다봐주는 것에 고마웠어요. 근데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아파도 돈 때문에 한 말이라며 더는 이렇게 두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딸을 다시 내가 데려갈 테니 아니요 사돈님. 오늘 오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오실 때는 항상 연락하고 오셨죠. 그리고 갑자기 데리겠다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사돈님, 갑작스럽게 말씀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제가 바빠서요. 며느리가 아프면서도 제대로 일하지 못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프면서도 잘 오지 못하셨다고 하셨나요? 매주 오셔서 돌봄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달꼬치꼬치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아프신 분 앞에서 이혼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더는 이런 식으로 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을 사인하고 아픈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도 이해하지도 않고 하는 짓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런 사태에 이혼을 고려하는 것은 어디예요? 위에 계신 분은 당연히 일하느라 바쁘셔도요. 맞벌이를 하다가 이제는 왜 머리로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께서는 이런 상황을 더 잘 알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또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돈도 걱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할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이렇게 아프게 되는지요. 지금까지 한 일들을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도 암에 걸렸을 때 병원비를 쓰지 말라고 한 것. 아프다고 하며 잘 챙겨 먹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밥을 다 먹어버리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시어머님은 당황한 얼굴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은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장모님 너무하시지 않아? 그동안 엄마가 당신을 매번 찾아가면서 챙겨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배신해. 지금까지 챙겨준 엄마는 뭐가 될까? 당신은 진짜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아는 척을 하는 게 어디 있어? 당신은 정말 너무하다. 어머님이 나랑 이혼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왜 우리 결혼해서 하녀 삼을 거야? 당신 정말 뻔뻔하다. 너희 엄마가 내게 한 일에 비교하면 우리 엄마는 너무 교양이 있었어. 내가 지금까지 참았던 게 정말 바보 같아. 내 엄마가 올 때마다 돈을 들먹거리고 마치 내 돈을 소재로 하는 사람처럼 취급했어. 나를 챙겨줬다고 아니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내 돈을 쓸까 봐 조심스레 했던 게 내 엄마라는 사람이라고. 아니, 우리 엄마가 뭘 했다고 그렇게 말해? 아무리 병 걸린 며느리가 이쁘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시겠냐고. 병문 안에 온 것만으로도 좋은 시어머니인데. 아니야,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야. 당연히. 돈 걱정해야만 한데 이제는 우리가 나 혼자 번 돈으로 살아야 하지만 거기에 대하여도 걱정하지 못해.
당신이 지금 당장 나와서 일할 수도 없다는 거. 왜 이렇게 철없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철 부족한 게 당신네들이죠. 우리 집에서 도와줄 때는 무조건적으로 대해주던 은혜로운 모습을 기억 안 하나요? 이제는 어째서 싹수태를 바꾸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당신 엄마가 했던 일을 모르면 지금까지 녹음된 것을 보여줄 테니 한번 듣고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는 난 당신과 이혼할 겁니다. 제가 간병인분께서 제공해 주시는 녹음 파일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한 메시지에는 이제까지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을 결정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도움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혼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일의 종지부가 아니었어요. 엄마는 다시 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전에 했던 대표직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거래하던 파트너와의 거래를 끊고 지원도 중단했는데 그 파트너가 시어머니의 사업장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예전의 관계로 인해 엄마가 해준 배려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지원이 끊겨서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수정아, 사돈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데 혹시 전화할 수 있느냐? 정말 미안한데 나도 속이 상해서 막말을 해왔던 것 같아. 며느리가 아파하니까 내가 속이 상해서 막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전부 사과하고 싶어. 사돈께서 아무래도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 직접 가서 사과하고 싶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실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파서 그러신 게 아니신가요? 아프기 전에는 집안일도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엉망이야. 매번 지적하시고 막말도 하셨거든. 기억이 또 안 나시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사돈 아닙니다. 저랑 이혼할 거고 벌써 준비도 다 했어요. 다시는 가족이 될 일 없을 거니까 제 엄마를 찾지도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거래만이라도 다시 재개해 주세요. 부탁 좀 드려도 돼요? 이렇게 부탁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이렇게 거래를 끊으면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다른 곳 알아보려면 한참 걸리고 지금 자금도 없는데요. 제발 좀 부탁하면서 엄마에게 잘해주세요. 좀 말해주세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뻔뻔하시네요. 그렇게 제게 돈을 달라던 분이시니 돈 때문에 이렇게 부탁하시니 기가 막힙니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돈을 달라던 분이시니 알아서 잘 계약하시겠죠. 우리 엄마도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셔서 아무리 부탁하셔도 안 됩니다. 아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인호랑 이혼하는 것도 좀 다시 생각해 주면 안 되나요? 인호도 엄청 반성하고 있어? 엄마는 단순히 사돈이셨기 때문에 어려운 사돈의 사업을 도와주고자 지금까지 배려해 주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시댁 식구들은 엄마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자 갑질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를 받았지만 재산 분할에서는 남편이 별로 없는 기여도로 판결되어 남편은 정말 맨몸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업장은 결국 폐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항암도 모두 완료되었고 지금은 건강을 점점 회복하고 있습니다. 안보다 더욱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 그 힘든 일들도 모든 도전을 이겨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들을 모두 잘 이겨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